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3장 생의 목적을 찾는 길. 위대한 수행자인 쿵탕은 자유롭고 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소중한 인생은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전생을 살아왔지만 소중한 인간의 생애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적은 없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심신의 기능을 갖고 태어난 행운을 얻었고 불교 수행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생애는 매우 드물다. 우리가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드물다. 불교는 인도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이래 인도의 훌륭한 수행자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그러다 티베트로 전해져 번창했고 티베트 불교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설국이라고 불리는 티베트는 불교에서 가르친 모든 수행을 전승하고 보존해 왔다. 이 시대에 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한 생애를 얻었지만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 또한 불교를 이해할 기회가 없는 다른 중생들의 취약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짐승과 새들은 그렇게 소중한 불교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더라도 불교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짐승들이 그렇듯 불교를 무시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들어볼 만은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불교가 알려지지 않은 미개한 곳에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에겐 심각한 장애도 없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는 이 인생의 가치와 잠재력을 깨달아야 한다.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할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계절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팔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안다. 농부도 날씨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때가 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을 경작한다.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희귀한 기회와 그것을 최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물론 내가 불교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수행을 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강제로 시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소용이 없다. 가장 근본적인 불교 수행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숙고하고 명상하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명상은 우리 자신을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멋대로 굴고 반항하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한다. 마음은 분명히 길들여질 수 있다. 말을 길들이는 예를 들어보자. 처음에는 말이 거칠어서 다스리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점차 길들여서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 처음에 마음을 길들이기가 익숙하지 않을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나쁜 습관에 빠져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제멋대로 굴 것이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품성에 친숙해지면 점차 마음을 길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수단이다. 인생의 가치와 인간으로 태어나는 희귀한 기회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을 활용하여 마음을 변화시키고 종국에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명상을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자비심과 같은 명상의 주제에 완전히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는 즉시
그들을 도울 책임을 떠맡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주제에 익숙해지면 선행에도 익숙해진다. 이런 숙고와 고찰을 분석적 명상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날 때는 그들의 상이한 표현이나 태도, 습관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점차 그들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어 그들의 방식에 익숙해진다.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점차 그들의 좋은 품성에 익숙해질 것이다.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악행을 줄일 수 있다. 그 친구를 불쾌하게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 속에는 매우 다양한 모습의 마음이 있다. 마음의 이 무수한 측면을 세 범주로 나누면 유익하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 그리고 중간적인 것이 있다.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 익숙해지고 그것에게서 영향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길러야 한다. 그것은 정원을 가꾸거나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우리는 쓸모있는 꽃과 식물을 기르지만 잡초는 뽑아버린다.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려면 개인의 마음 자체를 이용해서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결점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는 한편 마음의 긍정적인 품성들을 길러야 한다. 우선 마음의 어떤 측면들이 긍정적이고 어떤 측면들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길러야 한다. 분노, 질투, 경쟁심, 집착 등과 같은 번뇌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부정적인지, 어떻게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를 혼란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들의 해독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번뇌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번뇌들이 얼마나 해롭고 나쁜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나서 그 화를 폭력적으로 거칠게 표현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기 쉽다. 그때 우리는 미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얼굴 표정도 무섭고 험악해진다. 그런 행동은 분명히 평온하지 못하다. 끊임없이 말다툼하는 가족들이 행복할까? 항상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 과연 행복할까? 분명히 아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불쑥 찾아오면 그를 환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쾌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즉시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대접할 것이다. 분노와 질투와 남과의 경쟁심 등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마음의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분노와 집착과 경쟁심이다.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일어날 때의 조짐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수행은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하다.